예, 오늘은 10월 21일 비 오는 가을 오후입니다. 원래 버스커의 가을밤이 흐르기로 되는데 이게 그 노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방송은 정의당 창당 2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진행하는 생방송 라디오 천호선의 4시에 만나요입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네요. 2년 전 바로 오늘 정의당이 창당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진보가 정말 바닥까지 치달았던 2012년 정의당의 미래에 대해 누구나 불안했습니다. 사실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창당을 하고 심상정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정말 고군분투했습니다. 시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회찬 대표는 억울하게 의원직을 잃었고 언론은 좀처럼 우리를 다뤄주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아직도 정의당에 대해 더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보는데 인색하지 않았고 진보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기 위해 부지런히 준비해왔습니다. 당선자로만 놓고 보면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낙담할 수도 있었지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많은 분들이 정의당의 당원이 되겠다고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수천의 분들이 단 넉 달 동안에 세월호 때문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이 좋아서 아니면 그냥 화가 나서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이유, 정의당이 우리 정치를 바꿀 희망이라고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살배기 정의당 가야 할 길은 멀고 여전히 쉽지도 않습니다. 2살이 된 만큼 2배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목표로 한 진보의 대표 정당, 야권의 혁신을 주도하는 정당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원들이 계시니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의당 대표 천호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천호선입니다. 제가 방송 DJ를 맡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 꿈이 물론 정치인이 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법조인이 되는 것도 기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 꿈은 방송국 DJ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오늘에나 이루게 됩니다. 물론 도끼비 뒷주머니에 꽂고 다니던 음악다방 DJ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그 꿈을 이루게 된 날이기도 하고 우리 당이 2살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진행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먼저 우리 요즘 정의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요. 그 다음에 저에게 또는 당에게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이 방송창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최대한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없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색당원들과의 전화 연결 시간이 있고요. 많이는 아닐 텐데 신입당원들의 입당 사연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퀴즈를 냅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퀴즈의 제목은 정의당은 네모다. 세모나 동그라미 이런 게 아닙니다. 좀 썰렁했겠지만 정의당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여러분들의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직전에 가장 인상적인 그런 네모를 선정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이 한 분은 특별하게 21세기 자본론 피케티에 굉장히 상품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에게는 우리 평당원 중에 한 분이신 유시민 나의 한국 현대사를 10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신청곡도 받습니다. 신청곡들 여러분들이 안 올려주시면 그저 제가 좋아하는 노래로 그냥 깔아버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신청곡 많이 방송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좀 올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퀴즈 정의당은 무엇이다 네모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의 정의당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세월호 문제 때문에 저희 대표단 의원단이 단식을 했습니다. 이제 단식 끝나고 추석과 함께 복식을 하느냐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만 지금 다 이제 건강 회복했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의원단들은 국정감사 눈부시게 하고 있죠. 또 지난주에 삐라 퍼포먼스 화제가 되었죠. 노회찬 대표가 우리 정치 카페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서 제안을 해서 SNS 사찰로 국민의 통신 보호라는 기본권을 무시하면서 대북 전단은 표현의 자유니까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이중성을 꼬집기 위해서 우리가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날 하루 42명이 입당하셨습니다. 뭐 적은 것일까요? 노회찬 대표 트윗을 통해서 들어온 분만 10분이 됩니다. 그때 혹시 여러분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노회찬 대표께서 열심히 몇 시간 동안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하시고 이 트윗에 답하고 입당을 안내하셨습니다. 그날 이제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진짜 삐라를 왜 안 뿌렸냐? 이유는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금지구역은 큰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올려서 혹시라도 청와대를 호위하는, 경호하는 대공포부대에서 원점 타격을 할 수도 있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걸 두려워했던 건 아니고요. 그때 삐라를 뿌리면 그 경복궁을 비롯한 주변의 문화재 위에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건 저희가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뿌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사람들을 오래간만에 후련하게 해주는 그런 퍼포먼스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단말기 유통법.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상정 원내대표께서 국회 정론관에 가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입법 과정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굉장히 국회에서 보기 드문 그러나 정의당다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이고요. 국민들께는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국감에서 정의당이 맹활약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새정치연합 130명, 정의당 5명만도 못하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김재남 의원 삼척 원전 서명 조작 등을 밝혀냈고 박원석 의원은 대통령 이종 사촌이 정부 투자 운용사로 선정돼서 창조경제가 아니라 친척경제가 되었다. 정진 의원 현대 LG가 손자 손녀들이 또다시 외국인 학교에 불법 편입학했다. 이건 관련해서 아마 특집 방송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께서는 중소기업 중앙에 취업한 20대 비정규직 여성의 자살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것도 밝혀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판사 출신의 서기호 의원, 검찰이 포털사에 게시판 글 등을 실시간 사찰 및 삭제하기 위한 한라인을 구축했다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독수리 5남매의 활약,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뭐 지금 저한테 올라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라고 하는 건데 질문들이 올라온 게 있나요? 예, 없습니다. 오늘 원래 진행을 우리 중앙당의 이 라디오 진행의 전문가인 김은영 국장이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오늘 못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쾌유를 빌고 우리 비서실 멤버들이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지 좀 걱정은 됩니다. 예, 뭐 질문 얘기는 좀 뒤로 미루죠. 그러면은 신청곡 그 신청곡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진행상 일단 노래 하나 제가 슈퍼스타 K 요새 5죠? 6입니까 벌써? 저는 요새 보지는 못합니다. 집에 유선 방송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곡, 공명이 무엇인지는 끝나고 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당신만이라고 하네요. 예, 이치현과 번님들 노래였죠? 옛날에. 기억나네요. 누가 댓글에도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색당원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방송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려야 되겠네요. 천호선의 4시에 만나요입니다. 첫 번째 당원 연결합니다. 전화 소리가 지금 신호가 가나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천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원종우 당원님. 예, 맞습니다. 예.
생각보다 좀 연결을 일찍 했는데 혹시 일하다가 방해가 되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오늘 예. 벌벌 떨면서 기다리신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좀 떨리네요. 예. 자, 떨지 마시고 저도 안 떨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 성함이 원종우 당원이시고 소속이 지역이 예. 어디세요? 과천입니다. 예. 과천 지역이요. 예. 우리 정의당에 들어온 계기 뭐 이런 걸 물어보라 그러는데 가장 큰 게 제가 언뜻 이력을 보니까 당의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제일 먼저 예. 입당이라고 할까요? 입당했던 게 언제쯤서부터죠? 맨 처음에 민주노동당 전신인데 국민승리 20일 거기부터 활동을 했어요. 예. 그 99년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쯤 제가. 됐죠. 예. 예. 그러면 그 뒤에 민주노동당으로 당연히 가셨을 거고. 예.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진보신당 갔다가 또 통합진보당 갔다가 이렇게 정의당까지 오게 됐네요. 예. 당적이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인들은 철새 정치인이라고 그러는데 당원은 철새 당원이라고 그러지는 않죠, 우리가. 예. 예, 그동안 거의 그럼 당적을 계속 유지하고 계셨네요. 그러면 얼마나 된 겁니까? 진보정당 당원 생활을 한 게 대강? 거의 한 15년 정도 됐네요. 아, 예, 굉장하네요. 예. 그 당명을 많이 바꾸면서 굉장히 힘들고 실망스러웠던 적이 많았을 것 같아요. 가장 실망스러웠던 때가 어느 때였던 것 같습니까? 가장 실망스러웠을 때는 당원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은 힘이 잘 합쳐지지 않고 계속 여러 가지로 갈등 빚을 때죠.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갈등의 연속이었죠. 2008년 예, 진보신당 맞습니다. 창당, 예. 그리고 정의당 창당도 크게 보면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오늘 예, 왜 연결했는지 아세요? 특별히 원정호 당원께. 예, 창당이라고 재생이라고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이 10월 20일. 양력으로 같으세요? 음력으로 같으신 거예요? 양력으로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 몇 년생인지 얘기해 주셔도 될까요? 70년생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이 생일이고, 예. 45번째. 44번째가 되죠. 예. 일단, 우리 서로의 생일을 축하합시다. 우리 정의당의 생일과 우리 원종호 당원님의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이 창당기념일인지 솔직히 모르고 계셨죠? 예, 몰랐습니다. 저는 이날이 원래 경찰의 날이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경찰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직장에 계신 거예요?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예. 정의당 당원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 직장 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지장은 되지 않고요. 제가 사장인데요. 그러시구나. 예. 예. 이제 길게 통하진 못하지만 오늘은 이제 창당기념일이고 생일도 같고 그런 걸 겸사겸사 앞으로 우리 정의당이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딱 한 가지만. 사람들한테 정의당의 좀 이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어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도 명확치 않은 것 같고 한 번 더 들어갈 인터뷰도 하고요. 예. 오늘 퀴즈가 뭔지 아까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네모다, 뭐뭐시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모든 당원들의 바람이고 바람이고. 예, 맞습니다. 저를 만나면 당원들이 맨날 질문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다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기에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처럼 수십 년 된 정당이 아닌 상태에서 그것을 무슨 광고 기획사 카피라이터들이 모여서 만드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을 갖고 실전을 통해서 축적해 나가면 내년 어느 때쯤 되면 아마도 정의당은 무슨 당이야 이렇게 국민들이 이름 불러주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퀴즈에 무슨 당이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꼭 올려주십시오. 끝나고 나서. 그렇다고 특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통화 감사하고요. 예. 지역위원회 모임은 자주 나오시나요? 이제 시간 될 때면 얼굴 비추고 있습니다. 지역위원회 모여서 술만 드시지 마시고 예. 여러 가지 활동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잠깐 멘트 하세요. 오늘 지금 첫 번째 연결한 당원은 우리 당의 창당기념일 오늘과 생일이 같은 당원이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국민승리 20일 혹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옛날에 권영일 대표님이 대통령 후보를 국민승리 20일로 나가셨었죠. 최근에 제가 권영길 대표님을 뵙고 왔는데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셨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자기 면역 체제 결핍 이런
병에 걸리셔서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굉장히 고통이 심하신 병을 앓고 계십니다. 만나뵈러 갔더니 제발 진보 세력들 힘 좀 모아달라 이렇게 주문하시고 그래야 내가 퇴원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과연 이 여러 개의 정당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당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자신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당원입니다. 두 번째 당원은요. 우리 당원이 젊은 당원이 많습니다. 저희가 내본 통계에 의하면 39세 이하가 25%인 정당.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젊은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 내부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연애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청춘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 나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당 당원이면서 당원으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식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우리 당 당원들끼리의 결혼식이라고 해서 축의금 들고 결혼식장까지 갔었습니다. 최두순 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신혼생활 재밌습니까? 예, 재밌습니다. 예. 우리 최두순 당원님은 이거 남편이시고 예, 그리고 맞습니다. 그 함께 사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박미라 당원입니다. 예. 그 지역에서 최두순 당원은 성남 운영위원이고 성남시 지역위원회. 예, 예. 박미라 당원은 공동위원장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이 사시는 분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아, 예, 예. 제가 그 운영위원으로 제가 임명을 받았습니다. 아. 위원장님. 혹시 또 이게 가족 관계라고 해서 특별히 운영위원을 맡게 되신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니, 전혀 보수도 없고 그냥 육체적인 노동이 좀 많습니다. 언제 입당하셨습니까? 저 입당은 작년, 재작년 한 11월인가? 재작년 11월. 아, 예, 그러시군요. 예, 예. 그러면 우리 박미라 공동위원장님께서는요? 아마 그때쯤 한 것 같아요. 같이 아. 비슷한 시기에.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뭐 처음 보자마자 눈이 마주신 걸 수도 있고 언제쯤 두 분이서 손을 잡는 정도의 관계를 발전했을까요? 한 작년 8월인가요? 그때쯤 것 같은데. 예, 예. 만나고 나서 꽤 오래 이렇게 지나고 나서 꽤 오래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아, 예, 나이에 비해서는. 예. 지금 예. 당원들이 두 분이 사귀시는 걸 알게 된 건 언제쯤인가요? 아마도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까지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속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런 눈초리로 보셨던 분을 좀 계셨던 것 같은데. 수상하고 왜 뒤풀이 끝나고 나서 두 분만 사라지고. 아,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아, 그러진 않았어요? 예, 저희는 단체에 충성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진 않고요. 아니, 지금 그게 좀 예. 사실은 지역이고 같은 당이고 그래서 이게 좀 부담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좀 저희가 이제 확실히 될 때까지는 좀 오픈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 예. 언제 당원들한테 지역위원회에서 알리셨어요? 상견례하고 했으니까 아마 결혼하기 한 4-5개월 전, 4개월 전? 그럼 그 네. 전까지 당원들은 거의 모르고 계셨다고. 예, 거의 모르셨어요. 상당히 비밀스럽게 연애를 예. 잘 하셨네요. 실례지만 지금 어떻게 되시죠? 나이가? 예, 40살입니다. 예. 예. 뭐 신부 나이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보니까 안동 출신이시죠? 신랑 친구들이 안동에서 많이 올라왔던데. 예, 맞습니다. 안동 출신. 예. 그 신랑 친구분들도 뭐 우리 당에 대한 상당히 호감을 보여주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젊으니까 뭐 진보적인 성향이라든지 뭐 이런 데 더 좀 호감을 갖는 것 같아요. 예. 그분들 네. 입당을 하고 권유하신 적 있습니까? 예, 뭐 몇 번은 했는데 그 고향에 있는 친구들은 워낙에 또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어서 뭐 활동이나 이런 게 좀 제약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좀 그렇고 뭐 서울 쪽에 여기 있는 친구들은 많이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뭐 입당도 하고 했을 겁니다. 한 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당에 들어와서 배우 짝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는데 겨우 한 명 입당시켜서는 안 되고요. 요즘 우리 당 당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한
13,000, 4,000? 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한 14,000이 좀 넘었을 겁니다. 예. 우리 당원이 한 3만 내지 5만쯤 되면 당이 아주 단단해질 것 같고요. 예. 두 분이 함께 주변 친구들, 신부 친구들이 굉장히 인상들이 좋은 분들이 많던데, 예. 예.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군요. 아니요, 잘 못 봤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뭐 유심히 보실 필요는 없고, 예. 아무튼 두 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다른 예. 지역위원회 당원들도 힘 많이 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저희들도 예, 좋고요. 좀 약간의 책임감도 더 느끼고. 그렇죠. 그런 남들보다 예. 2배, 3배 열심히 일하시고, 예. 예, 뭐 우리 당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혹시 바람 또는 대표가 좀 뭘 좀 바꿨거나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거 혹시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대표님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이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잘해주고 계셔갖고, 뭐, 추가로 또, 이렇게, 뭐, 당부의 말씀이나 뭐, 이렇게 요구의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런 것 같고, 건강 좀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당 활동 열심히 하실 수 있게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당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정책도 그렇고, 좀 당 재정이 좀 튼튼해서 오래오래 좋은 활동 할 수 있게, 뭐, 그렇게, 뭐,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당 재정이 튼튼해지려면 당원 수가 늘어야 하고요. 예. 당원 수를 늘리는 것은 우리 당원 현재 당원들이 3배가 정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같은 통화 감사하고요. 아까 제가 사전에 알아보니까 구체적으로 결혼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물어봐도 답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제가 아주 따져 묻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드리고요. 두 분 사이 계속 화목하시고 모범적인 부부당원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은 정의당 창당 2주년 기념 특별 라디오 생방송 천호선의 4시에 만나요를 듣고 계십니다. 댓글이 별로 안 올라옵니다. 뭐 DJ 목소리가 좋다든지 당대표가 훌륭하게 당을 이끌고 있다든지 이런 격려의 글들을 많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중앙당 당직자들 근무 중에 바쁘시더라도 댓글 좀 올려주세요. 최소한의 양이 차이됩니다. 예, 지금 우리 이색당원들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먼저 세 번째 연결하는 당원은 이런 겁니다. 우리 당이 굉장히 젊은 당원들이 많지만 우리 당 최고 어르신 당원이 누굴까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1924년 91세 당원이 계시고요. 최연소 당원은 97년 18세 당원이 계십니다. 연령 차이가 73살이 차이가 나죠. 이번에 당원들의 구성을 알아보면서 10분 이상이 80세인 걸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최고 어르신을 모셔보려고 했었습니다만, 사실,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우리 어르신 당원들께서는 자식들의 권유로 입당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입당하신 최고령 어른을 모시겠습니다. 김영태 당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예, 천호선입니다. 네, 대표님이십니까? 예. 우리 김영태 당원은 여러 번 뵀었죠? 예. 예. 죄송하지만 지금 사실은 자발적으로 입당한 최고령 당원의 자격으로 저희가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 어르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르신 당원이라면 기분 나쁘시죠? 선배 당원님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편할 대로 하세요. 죄송하지만 몇 년생이신지, 몇 세신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호적대로 하면 42년생입니다. 그럼 호적보다 실제 나이는? 이제 한 살 더 많고. 예, 보통은 호적 나이를 말씀하시겠네요. 예. 언제 입당하셨습니까? 3년 한 8개월 전입니다. 3년 8개월. 네, 3년 8개월. 그러면 그때 당 이름은 국민참여당이셨나요? 그렇죠. 예,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오랫동안 제가 부산이시죠, 지역이? 네. 부산은 무슨 구세요? 남구. 남구. 제가 부산에 가서 지역 당원들 만나 뵐 때 보면 거의 예외 없이 항상 참석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 항상 뵀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게 궁금한데요.
우리 당은 젊은 당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당 모임 가면 젊은 사람들끼리 술 먹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혹시 이 나이가 드셨다는 이유로 은근히 왕따를 시키거나 또는 불편하거나 그러신 적 없으셨어요? 왕따 시키기가 좀 어려울걸요. 그렇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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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선요. 예. 어떤 활동의 참가율도 뭐 거의 빠지지 않고 사고방식이 내가 항상 그 어떤 모임에 가면은 나이는 제법 되는데 예, 그 사고방식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젊다도 아니고 어리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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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최근에 우리가 저 세월호 문제 때문에 이 광화문에서도 또는 저기 청와대 앞에서도 단식을 했었습니다만 각 지역에서 단식을 했는데 그때 동조 단식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도 며칠 하셨어요? 하루 하신 건가요? 아니요. 많이 했습니다. 4번 나갔습니다. 아이고 건강은 네, 괜찮으셨어요? 예, 어제도? 어제 그저께도 갔다 왔어요. 아이고 예. 가시면은 하루 세끼를 꼬박. 예, 예. 아침에 가면은 하여튼 그 밤 7시까지. 아 예. 예.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아이, 우리 대표님 걱정, 염려 덕분에 나날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같이 젊은 사람 걱정을 하시면 그리고요, 예. 우리 당원님들이 고마운 게, 예. 저를 참 젊도록 잘 해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전직이 지금 이제 예. 은퇴하신 거고요. 현직에서는 전직이 어떤 것이셨죠? 영어 선생이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고등학교, 중학교? 예, 중고등학교 다 있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 예. 아 영어도 잘하시겠네요. 예. 어떻습니까? 이제 후배당 제가 최근에 우리 당은 이 현수막을 좀 이따 이제 새로 걸 건데 뭘 걸까 고민하다 그 중에 하나로 젊고 강한 야당이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젊은 정당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여쭤봤었습니다만 우리 당이 젊어진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젊은 당원 후배들에게 혹시 이런 건 좀 부족하다 너희들이 이런 것들은 바꿨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지요? 이제 그 젊다는 게 연령을 젊게 한다는 뜻은 아닌 것 같거든요. 항상 그 얼라이브한 살아있는 정당이 아마 그런 뜻인 것 같는데 예. 아주 그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좀 그 덧붙일 것은 혹시 말이죠. 예. 이념적인 어떤 담론 그 몇 마디로서 혹시 내가 정의다 진보다 하면서 우리 모르는 사이에 그 외람된 언행을 보인 적은 혹시 없는지 예. 저부터 반성이 되고 그러니까 그 우리 진보가 정의가 일상에 내가 완전히 체화되고 체화될 수 있도록 항시 성찰하셔가지고 주위에 있는 그 직장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저거는 확실히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다. 매력 있다, 멋지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자연히 우리 당이 스탠스가 더 넓어진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젊은 사람들이 겪어보니까 조금은 좀 조급한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좀 너그나 기다리되 수권 준비를 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럼 제가 좀 외람됩니다만은 예. 그 젊은 사람들이 이럴 때 한번 좋은 기회로서 얘기를 하고 싶는데 우리 그 벤야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은 구성 각자가 내가 사회개혁자 메시아다. 되어야 내가 메시아 되어야 민주주의 이상이 실현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항시 그거를 좌우명으로 삼아서 내 스스로 나는 나의 주인이다. 나는 자기 주도형 인간이다. 하는 이런 그 신념만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면은 우리 당이 확실히 다수당이 될 것입니다. 예. 어쩌면 이 연세가 많으신 당원일수록 눈앞에 빨리 우리 당이 집권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호흡을 좀 길게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게 저로서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 어떻든 우리 당이 더 젊어지도록 하는데 어쩌면 더 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다음에 부산 내려가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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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정당 소속의 당원들 또 그 어느 단체 분들보다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오랫동안 이끌어나가고 있던 단체들이 어디였냐면 영화, 연극인들 그리고 또 만화가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현장에서 저희 부대표들과 함께 단식을 하면서 옆에 어떤 분이 와서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다가 가시더라고요. 며칠 거의 매일 빠짐없이 남자분이었는데 어떤 분일까? 그래서 본 듯도 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분이요. 여러분들 영화 도둑들은 거의 다 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전지현 나오는 영화. 그 영화 뒷부분에 나와서 키는 작으신 분인데 권총을 들고 사정없이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셨던 분 외이용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의 진짜 성함은 기국서 씨입니다. 그분은 대학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연출가입니다. 제가 연극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현장에서 만나서 입당해 주십시오라고 글쎄요 어떤 부대표였던 게 그때 요구를 드렸더니 예 주저하지 않고 입당 원서를 써주셨습니다. 우리 입당한 지 한 2달도 채 안 되신 기국서 당원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아 오래간만이죠? 예, 안녕하세요. 천 대표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입니다. 그때 아이고, 함께 단식했던 예, 지난번에 여름에 뵙고 오래간만이네요. 예. 아이고 어떻게 그때 단식 요즘은 광화문 단식장에 나가세요? 요새는 작업을 2개나 올리는 바람에 광화문 못 갔고요. 예. 이제 그저께 공연이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아. 지금부터 좀 한가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셨구나. 그러면, 네. 지금 제가 이 당원들이 듣고 계신 라디오인데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하는 관객 모독을 연출하셨잖아요. 지금 올렸다는 것은 또 관객 모독 계속 지금 롱런하고 있는 그 연극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연극인가요? 다른 거 했어요. 어떤 거죠? 강북구에서 저 지역 그 주민들을 위한 연극을 예. 저희 연극인들이 재능 기부 형식으로 만들어서 제공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구청에서 좀 지원 좀 했는가요? 이제 어떤 그런 좀 동네 구의 그 여론을 좀 환기시키고자 저희 연극인들이 먼저 이제 저기 꾸몄죠. 예.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입당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네. 단식 옆에서 하시는데 서로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그죠? 네네. 저희가 입당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고민도 안 하고 입당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 정의당에 입당하시게 됐습니까? 그게 사실은 그 전에 올 초에 우리 동네 그 현수막에서 보고 노란 현수막인데 거기에 이제 천 대표님하고 노회찬 의원님하고 심상정 의원님 이렇게 몇 분이 사진이 환하게 웃는 사진하고 같이 있었어요. 예, 네 명의 얼굴이 있었을 겁니다. 네네. 예. 그때 제가 딱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굉장히 뭔가 친밀감이 확 가고 그때 속으로 당에 이제 입당을 하면은 정의당에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 마음을 이미 갖고 계셨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날 광화문에서 천 대표님 뵙고 또 옆에 분들 뵈니까 그냥 갑자기 용기를 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약간씩 이 방송을 많이 듣지는 않습니다만, 일부러 이야기하고 다니시진 않겠습니다만, 정의당 당원이라는 것이 활동하시는데 혹시 불편하시진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걱정이 좀 됩니다. 전혀 제가 물론 이제 당을 해본 적이 처음이긴 하지만 예. 제 신념이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한 건데 그거 예, 일하고 고맙습니다. 예. 네. 그 한 2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는 이제 세월호 단식에 대한 건데요. 그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화인 연극인들이 특별히 많이 참여하신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떤 정치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보다도 그 현상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이제 연극인들이나 영화인들이 사회적인 발언을 좀 더러더러 많이 했었잖아요. 예. 화가들도 그렇고.
장모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광주 그 민주화 운동 이후로 그 저 같은 경우는 충격을 그 용산 충격하고 아마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로 가장 큰 충격을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영화인들이나 연구인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저는 아주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만화가 분들도 전국에서 다 모이셔서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고 작업을 해야 될 시간에 서울에 와서 앉아서 이렇게 함께 견뎌주시는 거 보고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영화인들 중에 영화인들이 이번에 특별히 좀 많이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김혜수 씨도 그죠? 함께 네네. 해주시고 그랬던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건 저는 사실 그 두 가지 솔직히 양론이 다 있습니다. 뭐 연출가로서 연극계에서는 뭐 최고봉이다 이런 평가는 네네. 이견이 없는데 그 도둑들에서 외희용 역할을 맡으셨을 때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좀 연기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때 아니, 물론이죠. 그렇게 저는 왜냐면 제가 전문 연기 배우가 아닌 것이라는 것은 아마 눈썰미가 있으면 금세 알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영화는 연극하고 달리 감독이 배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형편이거든요. 예. 속성상 그러니까 제가 또 무표정이 또 생김새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호응을 얻은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근데 저도 큰 경험했어요. 처음 출연하신 거예요? 옛날에도 이제 카메오 이런 식으로 하긴 했는데 예. 정식으로 그렇게 큰 역할을 맡고 중국 사람으로 분장하고 그거는 진짜 혼났어요. 지금 혹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영화 도둑들의 외용으로 나오셨던 그리고 지난 광화문 단식장에서 입당하신 우리 기국서 연극 연출가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저랑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가을이든 이렇게 되면 연극 한번 초청해 주시면 가겠다. 제가 그때 초청이라는 건 물론 무료라는 건 아닙니다. 당원들과 함께 가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는데 지금 올리신 연극이 아까 이제 강북구청과 함께 하는 것도 있지만 관객모독 지금 계속 하고 있나요? 네, 그건 내년 2월까지 대학로에서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기왕에 정의당 당원이 됐고 예. 그러니까 이제 당을 위해서라도 좀 뭔가 한다. 그래서 정의당 당원들한테는 저희 기획팀하고 의논을 해서요. 예. 그 디스카운트를 대폭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왜 입장료가 얼마죠? 요새 연극이 제가 이제 돈을 제대로 내면 한 25,000원인데 예. 그냥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15,000원에 정의당을 확인되면 예.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구체적 액수까지 얘기해 주시고. 그런데 네네. 우리가 당원증이라는 게 없어서 정의당 당원을 어떻게 확인할지 중앙당이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배지만 있어도 되고 그냥 당 배지. 정의당원이라고 그래도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매표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네네. 이거 굉장한 건데요. 게시판에 다시 올려서 여러분들 내년 2월까지 지금 대학로 어느 극장입니까? 대학로의 끄트머리 이화동 사거리 쪽에 대학로 극장이라고 있어요. 제목이 극장 이름이 대학로 극장이에요. 대학로 극장. 거기서만 한 30 몇 년 된 극장인데. 내가 천 대표님도 모시고 축제처럼 한번 그것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기획 얘기 좀 들었습니다. 아직 공개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네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기국서 당원께서 관객모독 내년 2월까지 대학로의 대학로 극장 25,000원인데 정의당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당 배지를 보여드리면 15,000원에 유명한 지금 몇 년 됐죠? 관객모독을 처음 시작한 것이? 이게 관객모독은 35년째죠. 35년이군요. 19년에 처음 했어요. 예.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연극 형식이 어떤 시대랑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좀 현재적이에요. 늘 지금 해도 언제나 같은 거고. 굉장히 파격적이었고요. 당시에. 그죠? 네, 그렇죠. 관객한테 굉장히 제가 기억하는 건 물 뿌리고 이랬던 것들은 기억합니다만은. 네네.
아무튼 오늘 굉장히 바쁜 시간 중에도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입당을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아직 새내기 당원이십니다. 좀 두 달이 안 되신 예. 거죠. 예, 앞으로 바쁘시겠지만 영국에서도 우리 영국 현장에서도 만나 뵙도록 하고요. 당원들과 함께 가는 그런 이벤트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고 언제 다른 기회에 또 초청해서 영국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예, 오늘 통화 감사합니다. 예, 천 대표님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신청곡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백지영의 봄비. 이게 원래 박인수 봄비를 백지영이 부른 봄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골라 있죠. 예. 댓글에 올라온 신청곡 어느 분이 신청하셨죠? 신청하신 분 성함이 도봉이라는 닉네임으로 신청하신 분입니다. 백지영의 봄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악을 끝까지 듣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댓글로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너무 질문이 없어서 많이 올려달라고 했더니 상당히 곤혹스러운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노래를 불러달라는 댓글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옛날에 노래를 잘했는데 요즘은 노래를 잘 못합니다. 오늘 비 오는 가을 오후입니다. 분위기 깨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은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에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는인 줄 알았더니 앞에 에로자가 붙어 있습니다. 에로 영화는 제가 보기와는 달리 이 에로 영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하는 게 위험한 정서였던가요? 그 영화가 기억나는 게 있고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 나인하프 윅이나 아이즈 와이드 샷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야한 영화라고 얘기 들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 다 보지 못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러나 글쎄요. 그런 것 말고 저는 그래도 가장 인상적인 에로 영화는 1980년대 중반쯤이었던 이미숙 씨가 나왔던 뽕. 이게 최고의 에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들이에요. 밖에서 웃네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도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법 개혁안 당 또는 대표의 의견이 뭐냐? 공무원연금 핫 이슈입니다. 예견하고 있었던 이슈이기도 하고요.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현 정부가 갖고 있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국 공무원 노조가 또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또 해오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어려운데요. 이런 겁니다. 저희로서는 하우 상박의 공무원 연금 개혁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연금 개혁 방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최근에 뭐 다시 조출했습니다. 이 공무원이 갖고 있는 특성, 공무원의 임금이 굉장히 저임금이고 이것이 퇴직금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다른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점들을 국민연금과 단순하게 비교하면서 약간 국민을 선동하면서 공무원 전체를 마치 부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새로 들어온 신입 공무원들에게 더욱더 불리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 같은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내부에서도 좀 더 꼼꼼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위 내에서 원내 의원들이 정책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조만간에 저희 당에서 발표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남은 임기 동안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제가 이 대목에서는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창당 2주년 기념으로 어저께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오마이뉴스에 올라가 있는데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거기에 자세한 내용들 꼭 읽어보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당대표도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당을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첫째, 총선 준비 미리 하겠다. 2016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지금부터 후보를 선정하고 지역을 찾고 후보의 활동을 지원하고 하는 것들을 하겠다. 1년 반 단계에서 총선 캠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제가 출마 때부터, 대표 출마 때부터 얘기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당이 조금 전에 오마이뉴스 인터뷰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2년 동안 창당 끝난 거다. 이제 도약의 단계고 당이 비록 크기는 작지만 진보를 재편하고 야권을 혁신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그 원칙이 뭐냐? 첫 번째, 진보의 가치에 동의하고, 두 번째,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같은 당내에서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진보 진영 내에서, 더 나아가선 새정치연합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분들과 함께 해서 우리 당이 야권의 혁신과 진보의 재편을 주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문들도 있는데요. 다른 질문들은 조금 있다가 다른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다음 코너가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신입당원이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됩니다. 사실 뭐 신입당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저희 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에서 진보정의연구소에서 신입당원들 대상으로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그러죠. 를 했습니다. 주로 전에 당적을 갖지 않았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5분 정도 되죠. 남자 5분, 여자 10분, 여성 10분. 그리고 연령도 20대 4명, 30대 6명, 40대 5명. 그리고 서울, 대전, 목포 지역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보고서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보고서는 나중에 나오고 여러분들께도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간 보고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입당 계기 크게 3가지인데 첫째는 지방선거 및 재보선 과정에서 참여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의 권유가 있었다. 둘째 계기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각성이 있었다. 세 번째 이유는 노회찬, 유시민 등 당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호감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의 이념적 지형이 뭐냐라고 볼 때 구체적인 이념형을 중심으로 당을 인식하거나 이를 당에 기대하는 참가자들은 많지 않았다. 오히려 이념적 측면보다는 상식과 합리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옹호, 사람 사는 세상, 노동 및 복지를 중시하는 정당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진보정당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이념적 지향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추상적 이념 이런 것보다는 생활상의 가치를 선호했다. 의료 및 육아, 생활협동조합, 마을 테마공원, 생활광자나 대안시장 등 일상적 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삼성 백혈병 문제, 심상정 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죠. 등록금 문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그런 실질적 이슈에 대한 접근을 중요시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합당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있네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고 당의 원내 진출 확대를 위한 선거연대에 한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의당이란 당명에 대해서는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긴 뭐 긍정적이었으니까 들어오셨겠지만 그리고 우리 당의 상징색을 노랑으로 한 것에 대해서 대다수가 긍정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노유진의 정치카페는 굉장히 유용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아직 당의 홈페이지에 대한 활용비는 높지 않다. 그러나 주로 소통은 SNS를 통해서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대강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신입당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의 일면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요즘 가끔 드립니다. 우리 정의당의 미래가 무엇이냐? 그것은 최근에 들어온 당원들이 생각하는 정의당, 최근에 신입당원들이 기대하는 정의당, 그것이 바로 우리 정의당의 미래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분의 입당의 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서울 용산의 유진택 당원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입당하셨습니다. 꽤 긴데요. 다는 아니고 나는 왜 정의당 당원이 되었는가? 첫째, 시대적 위기감입니다. 이명박은 일생을 통해 돈에 컴플렉스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다수결로 국민의 돈을 맡겼고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알뜰히 말아먹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생을 통해 권력의 컴플렉스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민의 힘을 독점하고 있고 그 칼날이 국민을 향해 있습니다. 돈은 다시 채워넣으면 되지만 칼날에 베어 땅에 뿌려진 사람의 피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 이전 5년보다 훨씬 위험하고 참혹한 시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대적 위기감이
입당의 동기가 되셨다고 얘기하셨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십시일반의 마음입니다. 정의당의 그 비난한 살림살이를 조금 알게 되니 천성이 느긋하다 못해 게으르고 늘 나밖에 모르며 살던 저는 저 같은 구계자도 회심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입당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정의당이 갖고 있는 정신적 자산입니다. 정의당은 한국에서 가장 부자인 당입니다. 정신적 가치로서 볼 때는 제일의 부자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그 정신적인 가치가 실현돼서 공익적인 부를 창출할 것이라는 비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투자는 과거에 하는 것이고 바로 지금이 그 과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네 번째 이유도 있네요. 한국 정치 지형이 개편돼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 때문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수로서 절반을 차지하고 우리 정의당이 진보를 대표하는 한국정당을 양분하는 그날을 보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관심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맨 끝에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진화를 목표로 항의하는 유일한 배는 정의당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입당의 내용을 동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기 좀 길었죠? 신청곡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김동규의 10월의 어둠 멋진 날인데 원래 이 원곡은요 10월이랑 가을을 한 노래가 아니고요 봄날을 이야기한 노래입니다. 그러나 가을에 들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김동규의 10월의 어둠 멋진 날입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오늘 그러고 보니까 10월이군요. 10월 21일 정의당 창당 2주년을 기념하는 천호선을 4시에 만나요. 천호선? 그렇습니다. 어쨌든 천호선의 4시에 만나요. 여러분들 듣고 계십니다. 진행이 좀 어설프죠? 저로서는 DJ가 되겠다는 꿈을 이룬 날이라 저 혼자는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는지 게시판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진심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밀어놨는데 그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는 대표가 되고 나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라서 제가 미뤘던 건데 저는 의외로 우리 당 색깔을 노란색으로 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우리 당의 색깔을 바꾸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또 지금 V자, 니은자 모양의 당 로고로 바꿀 때 당신 혹시 친노 출신이라서 노란색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가 있었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의 선택은 매우 실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이 빨간색으로 바꾸고 새정치연합이 파란색으로 바꿨을 때 길거리에 현수막이 걸렸을 때 어떤 것이 가장 경쟁력 있는 색깔이냐? 그것은 노란색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자면 따뜻하고 포용적이고 그런 느낌을 갖고 주는 색깔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가자. 사실 굉장히 오해가 많았고 반발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심 있게 밀어붙였고요. 저는 지금도 역시 노란색 선택은 아까 신입당원들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이 이제는 특정 정파의 색깔이 아니고요. 우리 정의당의 색깔이고 또 세월호의 색깔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안에 꼭 이루고 싶은 일. 사실 우리 당에 대한 지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대표가 지지율을 겉으로 신경 쓰는 척하면 약간 품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모른 척했지만 사실은 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는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곧 진짜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죠. 올 초까지 1, 2%를 오갈 때 진짜 보면서 속이 많이 아팠습니다. 특히 우리가 떠나온 어떤 정당과 비교해서 계속 뒤로 밀릴 때 보이지 않게 마음이 편치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6월 선거, 7월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 당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어떤 때는 5%, 어떤 때는 7%, 어떤 때는 4%, 뭐 3점 몇 %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1, 2%대를 벗어남으로 해서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했고 아직 작지만 최근에 저희 진보정의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들이 한 50% 정도가 우리 당에 대해서 대개 알고 있는 그런 나머지 50%는 아직 모르지만 이제 아까 우리 기국서 당원도 말씀하셨지만 입당을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사진 걸고 입당을 권유했던 현수막을 붙였는데 이제 730을 계기로 비록 아직 불안정하고 확고하지 않지만 정의당의 이름으로 정의당다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가서 저는 올해 안에 좀 힘들다고 보여요. 내년 봄쯤엔 우리 당이 두 자릿수 지지율을 돌파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예, 오늘 시작하면서 퀴즈를 냈었습니다. 그 퀴즈가 뭐였냐면 정의당은 네모다. 좀 멋지게 적어달라고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정도 올라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실망스럽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복지정당이다. 정의당은 문화정당이다. 혁신정당이다. 미래희망이다. 자유롭다. 민생이 답. 여러분들의 고민 우리 빅팀님, 제임스님, 물고기님, 미래의 남성상님, 박재준님, 아우투스님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참여에 감사드리면서 그래도 뭔가 획기적인 뒤통수를 치는 것은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 한 분을 뽑아서 피케티의 21세기 자문론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한국현대사가 10권이 준비되어 있나요? 10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올리신 분 전원에게 내 한국현대사를 보내드립니까? 택배로? 네,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 중에 뭘 했으면 좋을까요? 지금까지도 사실 결정을 못했습니다. 약간의 파격은 정의당은 자유롭다. 이런 파격의 매력이 있고요. 미래희망이다. 이것도 마음에 듭니다. 복지문화혁신 다 우리 당에 맞는 것이고 민생의 답 이것도 참신합니다. 그러나 네모라는 것 자체의 완성도보다는 우리 당이 지금부터 나가려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오마이뉴스 인터뷰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몇 가지 우리 당의 정책 브랜드 민생에 와닿는 정책 브랜드를 가지고 집중하겠다. 당분간 몇 년 동안. 그래서 오늘 1등 당첨자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은 정의당은 민생의 답이라고 올려주신 아우투스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노브레인의 넥타이입니다. 노브레인 노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천호선의 4시에 만나요입니다. 근데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댓글 중에 방송을 조금 더 해달라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진심이기도 하고 예의상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진행하는 것도 매우 벅찹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반응이 좋으면 정규 방송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 좀 들어보겠고요. 정의당이 요즘 라디오 시대입니다. 옛날에 MBC인가요? 라디오 시대라는 표현, 그런 프로그램도 있죠. 아시다시피 우리 당의 신입당원들의 상당수가 어쩌면 반 정도가 노유진의 정치 카페를 듣고 들어오셨습니다. 거의 100만 명,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통해서 듣는 분까지 합하면 1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듣는 그런 방송이 됐습니다. 테라스도 만들었습니다. 그 노유진의 정치 카페 테라스라고 해서 새롭게 또 뭐라고 해야 되죠? 같은 방송이지만 또 이정미 부대표가 진행하고 있는 방송도 시작됐고요. 그것도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소통의 방송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창당 2주년을 맞이해서 특별 생방송을 한 이런 것을 계기 삼아서 앞으로 당원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정의당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당은 젊고 강한 정당입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정당 자체가 모두 쇠퇴하고 있는 지금 정의당만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노쇠한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자부합니다. 정의당은 진보하는 진보정당입니다. 과거의 원칙을 지키는 데만 머무른다면 진보할 수 없습니다. 진보의 좋은 가치는 지키되 시대에 맞지 않거나 배타적인 것이라면 과감히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늘 지금 2014년 여기 대한민국의 진보, 현대적 진보를 추구합니다. 정의당은 함께 만드는 참여정당입니다. 우리는 이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당원들이 토론하고 권리를 행사합니다. 중앙의 대표는 물론 지역의 위원장을 모두 당원들이 선출합니다.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공존의 방식이, 공존의 문화가 정착된 정당입니다. 이미 완성된 정당이라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세상을 바꾸는 법, 참여입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다면 정의당에 들어와 주십시오. 당원 여러분은 이제 우리 당에 대해서 당당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주변에 여러분들을 정의당으로 모셔주십시오. 이제 당원 10만의 시대를 함께 열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정의당 창당 2주년을 맞아서 굉장히 무리하면서 제가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시간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그래도 가장 많은 당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이라서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을 선택했다, 준비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오늘 창당 2주년 우리의 두 돌 생일을 우리 모두 함께 축하합시다. 감사합니다. 천호선이었습니다.